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GTLF 선생님 장재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GTLF 문법 출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통하지 않는, 이 개수 맞추기가 통하지 않는 예외적 회차가 출제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응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수 맞추기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GTLF 문법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시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GTLF가 각 시제를 한 문제씩 정답으로 출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문제씩 정답으로 출제한다. 즉 무슨 말이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을 각각 한 문제씩 정답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걸 역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5문제 시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진행 나왔네, 미래 진행 나왔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 출제됐으니까 과거 진행은 없잖아.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뭐다? 과거 진행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개수 맞추기죠. 따라서 내가 잘 모를 때, 해석도 안 되고 답을 모르겠을 때 정답을 맞히게 해주는 뭔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이거 영어가 아니죠. 내가 영어를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고민됐습니다. 이거를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나? 근데 결국 알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거 공부할 거 정말 많으시죠. GTLF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개수 맞추기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개수 맞추기가 안 맞는 예외 회차를 내가 맞닥뜨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번 시험은 안 맞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구나. 다음 시험은 안 그럴 거니까 다음 시험을 보는 거죠. 즉 시험을 2회 연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회 연속으로 개수 맞추기가 안 맞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시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이 시험이 마지막 기회라면 다음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줘도 그렇지. 당황하지 않고가 포인트예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뭐지? 잠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나 유형별 풀이법 적용하면 충분히 내 목표 점수 받을 수 있어. 가 된다라는 거죠. 자, 도대체 그러면 유형별 풀이법은 뭐란 말이냐? GTLF의 문법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유형 자체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원래 각각의 유형에 출제되는 개수인데요. 이 개수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가정법 문제네, 동사원형 문제군, 이 문제 시제 문제잖아 라고 유형만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유형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자, 개수 맞추기가 안 맞을 때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유형은 어떻게 해요? 보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 유형 판단이 가능해지더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분 초치기 강의, 기본 강의에서 다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 가정법, 동사원형, 시제 각각의 유형을 구별하기 쉬울까요? 우선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보기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니요, 차이점은 거의 없어 보여. 공통점만 보여. 공통점이 뭘까요? 똑같은 단어가 보기에 들어가 있어요. 4개. take, red, lead.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을 때면 가정법 문제거나 동사원형 문제거나 시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각각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 우선 체크합니다. 나머지 문장은 안 봐도 돼요. 자, 그랬을 때 if가 보이죠? if 찾기 쉽습니다. if가 보인다면 무슨 문제? 가정법 문제입니다. 제가 if 유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보기에 단어가 반복되는데 역시 빈칸이 있는 문장만 이렇게 체크합니다.
if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if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합니다. 뭘 확인할까요? 빈칸 앞에 주어 앞에 대시 있는지 확인합니다. 빈칸 앞에 주어 앞에 대시 딱 보입니다. 대시 보이고 that 앞에 특정 동사나 형용사죠. 가 보이면 무슨 유형이죠? 동사, 원형, 유형이 확실히 맞습니다. 구별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빈칸 있는 문장만 체크를 할게요. if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빈칸 앞에 주어 앞에 대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세 번째, 시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시제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유형은 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동명사, 부정사죠. 즉 ing 형태나 아니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정답되는 문제는 보기가 어떻게 생겼냐. ing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고 아니면 to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는 둘 다 나오는 문제가 바로 ing나 to가 정답되는 유형입니다.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사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은 구별하기 너무 쉽습니다. 왜? 길어. 정말 길게 생겼죠? 관계사 유형입니다. 자, 해석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구별하기 쉽습니다. 4개가 다 달라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것이 없어요. 없는 데다가 그러면 이 4가지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연결을 한다라는 역할은 하죠. 해석적으로. 그러나 이런 거. 그죠? 마침내 이런 거. 해석해야 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다 조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사가 뭔지만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이 보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 파악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 상황, 예외 회차, 실제 출제됐었던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대응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to로 시작하고 ing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맨 첫 단어로 나오는 문제가 총 영문제 5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ing삼투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틀부는 ing 정답인 문제가 3문제, 투부정사가 정답인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개수 맞추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봐도 to로 시작하고 또 ing로 끝나는 이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오는 게 6문제가 나면 어떻게 된 거지?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예외 회차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문제는 이런 보기로 나면 이 보기의 정답은 ing거나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6문제 나왔으니까 ing3투3 아니면 ing4투2 아니면 ing2투4 다 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중에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6문제 나왔으니까 3-3일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유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6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유형 자체, 여기 적용되는 공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식이요? 바로 이거죠. 동명사와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암기 리스트가 많고 길고 길더라. 하지만 저희는 핵심 리스트만 제공했죠. 이것만 외워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꿀팁이었죠. 제가 30분 초치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나 명사나 PP 뒤에 빈칸 나오면 뭐가 정답이다? 투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정답이더라. 예외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투부정사가 정답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정답이더라? ing가 정답이더라 라는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즉 문제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적용되는 핵심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두 번째 예외 경우입니다. 얘는요 사실 아주 드물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정법 문제가 if형 문제가 과거가 3문제, 과거 완료가 3문제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 넷, 과거 완료 둘, 과거가 둘, 과거 완료가 넷 이렇게도 꽤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무조건 나 이렇게 답을 선택할래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적용되는 공식이
너무 간단합니다. 3개밖에 없어요. if의 과거면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if의 had pp면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리고 가끔 if가 생략돼서 had 주어 pp로 나오면 뭐 어렵습니까? would, could, might have pp. 딱 3가지 공식만 적용해 주시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자, 보기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주어 앞에 대시 있는지 확인하고 그 대 앞에 특정한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뭐가 정답이라고요? 동사 원형이 정답인데 이 문제가 몇 문제? 3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ing라 to 부정사가 정답인 문제가 원래는 5문제인데 5문제가 아니라 6문제로 나왔다면 다른 문제에서 한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다른 유형에서 늘었다면 이 문제가 2문제, 아니면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고 같은 단어가 보기에 반복되는 상태에서 that 보이고 앞에 특정 동사, 형용사 내가 외웠던 거, 암기 리스트에 나온 거가 그대로 있다면 정답을 뭘로 해야 되죠? 맞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제 문제입니다. 요즘의 시제 문제는요. 정답이 진행형이지만 보기의 진행형이 2개 아니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시제 문제는 각 시제가 하나씩 정답으로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각 시제가 하나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근데 이렇게 드물게 예외가 출제될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보통 해석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쉽게 공식이 바로 적용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by the time의 현재면 미래 완료 진행, currently면 현재 진행.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en의 시간의 현재면 미래 진행, when의 과거 많이 나오죠? 과거 진행, for 플러스 기간은 현재 완료 진행.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if에 현재가 나오면 역시 조건의 현재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정답이죠? 미래 진행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그리는 겁니다. 제가 시험지에 그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 찝찝하면 지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내비게이터를 그리죠? 내비게이터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현, 진, 과, 진, 미, 진, 현안진, 과완진, 미완진. 이것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내가 표시를 했는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미완진. 이건 뭐죠? 현진. 이건 뭐죠? 미진. 이건 뭐예요? 과진. 이건 뭐죠? 현완진.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미진이잖아요. 미진이 2개야. 눈 씻고 봐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서가 맞는데 어떡하지? 과완진이 안 나왔고 미진이 2개 나왔어. 에이 몰라. 과완진 답으로 선택하고 이거 답으로 안 할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단서가 너무나 내가 배웠던 것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적용될 때는 예외 회차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웠던 대로 단서를 적용해서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즉 미진 2개가 정답, 과완진 정답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떻다고요? 드물드물, 매우 드물어.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확실히 모르겠다, 헷갈린다 할 경우엔 각 시제를 하나씩 정답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빠르게 시제 단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최빈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출 단서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왼쪽을 채워보겠습니다. Right now, currently 나오면 현재 진행, before, by the time, until 과거가 나오면 과거 완료 진행, since, for 기간 이런 거 나오면 현재 완료 진행, when 플러스 현재가 나오면 미래 진행, when 플러스 과거가 나오면 과거 진행, by the time이 현재 말씀드려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러면 미래 완료 진행.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적는 속도만큼 여러분도 답을 맞힐 수 있으신가요? 안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면 개수 맞추기가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번 정도 안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 핵심이 뭐였어요? 문제를 보고 문제의 보기와 다른 형태를 보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각각 유형별에 알맞은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내가 목표로 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 100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빠른 지텔프 졸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요. 그것을 위한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이었습니다.